배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작 만나야 할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느냐. 저는 뭐 우리 방송에도 여러 차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기 전에 한 전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른 순서 아니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알려지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9일이죠. 그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번 주 회담을 제의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도,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네요. 22일 날 오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단독 오찬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하고 오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몸이 안 좋다는데 저는 글쎄요, 이제 지금 진짜 안 좋은 건지 칭병인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걸 단순한 어떤 병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좀 소강 국면인 것 같아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까웠었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각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이게 이제 주변이 중요해요. 주변이 중요해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윤한 갈등이 되면 안 되고 윤한 조합이 돼야죠. 당연하죠.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윤한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랬던 이유가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전 비대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나온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말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좀 시각과 평가가 윤 대통령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아주 높은 평가를 내렸겠죠. 그렇지만 총선이 지금 패배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을 두둔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들어와라. 그럼 같이 좀 논의하면서 하자. 누구 한 명만을 또 너무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좀 자기가 또 통크게 만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본인의 서운한 마음도 좀 그대로 저는 드러냈는데, 그런 이유는 충돌을 좀 예방하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직은 감정이 좀 그렇죠. 올라와 있는 격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패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거침없는 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도 상당히 민감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시간이 약이다. 좀 시간이, 우리가 어떨 때는 고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사이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되었다. 또 당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이 뭐 홍준표 당도 아닌데 뭐 본인이 얼씬거리지 말라 그러라 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일 저녁에 아마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거기에서 배신자 논란, 뭐 하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배신자라는 것은 정치인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닌 용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은 홍 시장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걸 내가 바로잡으려 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시장하고 4시간이나 만찬을 갖고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서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네. 만나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당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마주보는 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 그걸 온갖 해석이 난무할 겁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는 4시간을 만났는데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단독으로 3시간도 4시간도 아니고 다 함께 고작 1시간이었냐. 그럼 오찬 해봤자 길어야 2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온갖 정치적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의도는 이미 이제 대선 경쟁이다. 그래서 본인은 점점 더 친윤화되어 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당원 100% 투표가 맞다. 이 이야기는 지금 대구시장 끝나고 나면 홍준표 시장에 남은 게 뭐겠습니까? 총리도 아니에요. 총리도 고사하고 있는 마당에서 홍준표 시장의 마지막 남아있는 꿈은 대선입니다. 대선이죠. 그러니까 대선 경쟁이 시작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 아주 골이 깊은 인물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왜? 홍준표 시장에게 어른 대접을 일단 안 합니다. 왜? 와서 어르신 아니면 형님, 선배님, 법조계로 봐도 선배님 아닙니까? 대선배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게 없어요. 모비딕, 동료 시민 이런 거는 익숙하고 능수능란한데 형님을 모시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고 박사님마다도 네, 기자님 이렇게 하지 형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났지만 홍준표 시장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라면 때는 이때다. 물들어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한간에 이전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업무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또 예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동훈아 야 너 일 참 잘한다 이쁘다 너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이복현 금강원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되는지 뭐 최종 결론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무수석에 옛날로 말하면 민정수석에 지금 거의 내정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럴 정도로 대통령의 복심에는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한동훈이 아니라 이복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걸 잘 아는 사람들 이복현 때리는 사람은 금감원장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버렸죠. 4시간을 만난 것도 한때 김기현 전 대표가 제가 2시간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2시간 만나고 하루에도 몇 번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4번, 5번을 해요. 그랬던 김기현 전 대표인데 홍준표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기현 전 대표가 사이가 안 좋거든요. 나는 4시간이야. 4시간이나 대통령을 만난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임 고문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날려버릴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하지욕. 지욕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랭이로도 기어다니는 그런 욕을 당했다. 홍준표 시장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 박사님도 아시죠? 홍준표 시장 참 훌륭하고 대단한데 경남지사를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도 하고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유불급, 과하지욕. 저는 이분의 경우에는 과하지욕이 아니라 과하지욕.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건 너무 지나친데. 이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친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기도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오찬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뭘 2달이 3달이 건너서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직접 윤 대통령이 통화를 해도 좋고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면은 난이라도 하나 보낸다든가 뭐 이러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뭐 저는 그런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한 위원장도 앞으로 결국은 한 위원장은 이제 정치를 떠날 수는 없는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큰 뜻을 이뤄나가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진다든가 척을 져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옵니다만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가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치 지도자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총선이 끝났지만 한동훈이에요. 압도적이죠. 한동훈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에서는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대선을 생각할 때 또 국민의힘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또 유망한 정치인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평가받고 저는 제발 중간에서 사람들이 잘해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심평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멘토라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나서가지고 조국보다 못하다. 전적으로 한동훈 책임이다. 지금 책임론 가지고 윤석열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하는데 다 같은 책임을 져야죠. 그럼요.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 심평 같은 사람들은 나서고 또 무슨 유튜버들도 서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편들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수 대분열을 가져갖고는 보수가 괴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참 정치라는 게 어렵구나 절감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민심을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60석 중에서 10분의 1, 고작 6석밖에 못 가져온 그게 정치고 이번에 큰 정치의 민심에 준엄함을 배운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 73년생 아직 어린 젊은 정치인을 더 당은 큰 품으로 품어주고 또 키워나가야 되죠. 그게 보수의 이른바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는 심평이 아니라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대체로 보면 정치권에서 이전에 이해찬과 김윤란의 관계 또 등등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뭐 친박 반박과의 어떤 충돌 관계 보면 다 중간에서 이간질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일정한 시기에 좀 이런 좀 바쁜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몸도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꼭 5월달이 아니라 뭐 5월 아니라 6월달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붓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술을 안 하니까 그럼 뭐 주스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또 자리를 오붓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조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한테 손을 내밀고 그럼요. 또 한 전 위원장도 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다시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만이 지금 이 참패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돌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할 일이 전혀 아닌 거죠. 윤파 한파 나눠서 싸워보십시오. 그럼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 조국뿐입니다. 어부지를 얻어가는 거죠. 이번에도 실제 선거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한 갈등이 아니라 윤한 연대가 그럼요. 조속히 회복되기를 같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연대가 또 좋은 대학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무수석은 고대가 됐으니까 우리 배 대표님 나오신 연대도 또 윤석열 대통령 고 부친께서 또 연대 그렇죠. 교수를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